안녕하세요. 분당에 사는 브레인 멘토 영쌤입니다.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이 영쌤과 함께하는 SQ를 높이는 그와 같은 중요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식혀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인공지능 시대에 성공하려면 우리의 뇌를 바꾸자. 뇌를 바꾸려면 SQ를 높이자.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 가장 먼저 지난번에 했던 것은 우리의 뇌는 생각으로 시동이 걸린다. 그래서 계속되어지는 생각이라는 자극이 뇌에 들어오게 되면 뇌가 그 자극에 의해서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마치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한번 누르면 그 층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한번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계속해서 끌어오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의 예로 제가 들어드린 게 있죠. 네, 아이가 너무 게임을 좋아해서 학교 마치고 이제 학원에 갔다 올게요 하고 엄마하고 약속을 했는데 다른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걸 보고 자기는 엄마한테 뺏겼어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나도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뇌가 이제 생각에 자극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뇌가 게임을 하는 자극으로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학원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PC방으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 학원에 간 줄 알고 기다리는 엄마는 아이가 학원에 안 간 사실을 알고 이제 엄마의 뇌는 화가 나서 그와 같은 화라는 자극으로 부글부글 끌어오르게 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예로 소개시켜드렸죠. 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자극에 의해서 뇌가 또 받아들이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영감을 잘 받는 뇌가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하고 영감을 받지 못하는 좋지 않은 습관으로 굳어지는 그와 같은 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완전히 싹 끊어버리고 그리고 좋은 생각만을 우리 뇌라는 그릇에 담아야 한다. 이런 주제로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 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친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뇌를 잘 알아야 우리의 뇌를 잘 써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영감을 잘 받는 뇌로 만들어서 SQ를 높여야 인공지능보다 우리가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인공지능에게 뒤지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시대를 살아나갈 수 있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뇌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그와 같은 정보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보통 신경을 많이 쓴다 그러면 나 요즘 신경 너무 많이 써서 진짜 신경성 노이로즈에 좀 걸린 것 같아. 밤에 잠이 안 와. 내가 요즘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돼. 아마 신경성 위염인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신경이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뇌에는 무수한 신경세포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 자, 여러분 그러면 신경 많이 쓴다. 또 신경으로 인해서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서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신경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하지만 이 신경에 대해서 한 번도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뇌를 열어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제가 이 뇌 신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경세포예요. 우리의 신경세포는 이게 한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데요. 이것이 한 개의 신경세포, 즉 뉴런입니다. 뉴런을 어떻게 생겼는지 좀 더 자세하게 쪼개보도록 할까요? 네, 뉴런에는 이와 같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생긴 수상돌기와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약간 비엔나 소세지 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겼죠? 그런 축색돌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수상돌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밤중에 이제 유튜브를 막 보고 있는데 거기에 광고 중에 치킨 광고가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 뇌가 가장 먼저 시각 정보를 통해서 이 뇌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치킨이라는 그 자극은 가장 먼저는 수상돌기를 통해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수상돌기가 이 비엔나 소세지 같이 생긴 이 축색돌기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이렇게 해서 계속 옆에 있는 다른 또 신경세포에게 또 전달해서 가장 나중에는 중추신경계에 있는 연합, 그와 같은 뉴런 쪽으로 가서 자, 그러면 치킨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와 같은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극을 받아들이고 자극을 전달하는 이와 같은 신경세포의 그 원리이고 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 수상돌기는 꼭 나뭇가지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무 수자 그리고 모양 상자. 그래서 수상돌기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네. 자, 이런 우리 뇌에는 이와 같은 신경세포, 즉 뉴런이 몇 개나 있을까요? 100개? 1000개? 예,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무려 우리의 뇌에는 이와 같은 신경세포, 뉴런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 1000억 개 플러스 알파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머리가 크잖아요. 네, 꼭 이와 같은 이치가 맞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큰 사람들을 여러분 너무 많이 놀리지 마시고 저 사람은 신경세포의 숫자가 많겠구나. 뇌가 발달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뇌의 각 부위에 따라서 뇌가 하는 그와 같은 기능들이 있어요. 역할들이 다 분담이 되어 있어요. 가장 먼저는 우리 머리 꼭대기죠. 이걸 두정엽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좀 마루처럼 평평하다고 해서 마루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네. 이 두정엽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간 감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공간 감각 하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치인데요. 길치인 사람들이 이런 공간 감각 기능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공간 감각 기능이 가장 발달한 사람이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양옆에, 이 옆은 측두엽, 옆이라고 해서 측두엽, 여기는 이제 이 청각신경 쪽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 측두엽이 담당하는 기능은 언어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공간 감각 기능은 남자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여자들보다 발달했고요. 그리고 이 언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이 좀 발달을 했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분들은 절대로 이 아내분들을 말로서는 이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 뒤통수. 이 뒤쪽은 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시각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많이 보거나 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좀 침침할 때 이때는 이 머리 뒤쪽 부분, 후두엽 부분을 좀 지압을 해주시면 좀 더 시야가 좀 밝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전두엽, 이제 이 이마의 부분이 이 전두엽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전두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두엽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동물과 차별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전두엽이 담당하는 기능은 이제 감각 기능, 또 감정 기능, 또 각종 운동 기능,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 많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은 동물과 달리 사고를 굉장히 월등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각 기능,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기능을 이 전두엽,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전두엽은요, 사실 인간의 뇌와 맘모스의 뇌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해요. 이 전두엽이 얼마나 발달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뇌가 동물의 뇌보다 훨씬 더 진화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전두엽이 담당하고 있는 이 사고의 기능이라든가 또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때, 이럴 때 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저 짐승보다 못한 놈, 이제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전두엽이야말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해주는 그와 같은 사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게 제가 전두엽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전두엽은 어느 시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할까요? 바로 한 3세 때부터, 네, 3세 때부터 이 전두엽이 형성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3살짜리 또 엄마 아빠가 계시면 귀를 쫑긋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3살 때부터 아이들의 전두엽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이제 한 7살 때 정도 되면은 전두엽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전두엽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그 신경세포,
뉴런 있잖아요. 네, 수상돌기와 축색돌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경세포들이 우리 뇌에는 1000억 개가 넘게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뉴런들이요, 어떤 자극들이 들어오면 이 자극이란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과도 같은 그물과도 같이 생긴 망을 이루어요. 이것을 신경망이라고 부르고요. 또 뉴런 네트워크라고도 불러요. 네. 우리들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해야 이 현대사회에서 성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이 뉴런, 신경세포들은 벌써 인간의 뇌가 만들어졌을 그때부터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런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이 네트워크가, 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다는 거. 그래서 그렇다면 이 머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한테 뒤지지 않는 영감, 잘 받는 방법, 즉 SQ를 어떻게 하면 이 전두엽을 잘 발전시켜서, 즉 이 네트워크를, 뉴런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지게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이제 제가 키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뇌 발달 시기와 이제 관련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3살 버릇에서 80까지 간다라는 속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뇌과학적으로 이때 전두엽이 형성되어지는 시기라서, 이때 어린 시기에, 네, 이 전두엽이 형성되어지는 그 어린 시절부터 정말 우리의 좋은 습관을 들이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아이들을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3살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전두엽은 한 7살, 8살 때 되면은 본격적으로 발달이 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한 7세에서 12세 정도에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 학원 공부다, 학교 선행학습이다, 이거에 전에 먼저 첫 번째로 아이들의 전두엽을 굉장히 중요한 그와 같은 요소를 넣어줘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사회를 살아나가기 위한 도덕이나 질서와도 같은 그와 같은 사회적인 규칙인데요. 이와 같은 것들은, 도덕이나 질서는 학원이나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그것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7살짜리 아들아이가 사람들이 많이 식사하고 있는 뷔페 레스토랑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소리로 야단치지 말고 이제 한쪽으로 조용히 불러서 아이한테, 자, 이렇게 뛰어다니게 되면 다른 분들이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지? 이런 식으로 타이르면서 부모님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아이들의 그 도덕이나 질서에 대한 규칙에 대한 감각을 우리의 전두엽에 계속해서 넣어주는 거죠. 네, 이와 같이 7세에서 12세는 이런 도덕이나 질서가 형성되어지는 시기. 또 두 번째는 7세에서 12세에는 뇌가 각종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아까 제가 두정엽, 측두엽, 후두엽, 여러 가지 전두엽에서 각각의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감정 기능, 감각 기능, 운동 기능, 이와 같은 것들을 골고루 본격적으로 발달시켜야 하는 시기가 바로 7세에서 12세라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때는 적절한 학습과 더불어서 또 아이들의 뇌를 굉장히 신선하게 여러 가지 경험으로 자극을 줄 수 있는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간다거나, 또 현장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도 맡고, 여러 가지 오감을 이용해서 계속 전두엽에 아주 좋은 자극들을 형성시켜주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또 적절하게 아이들의 그 이제 재능에 맞게 또 예체능 교육도 시켜주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12세,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 됐을 때, 이 12세 때는 굉장히 이 전두엽에 있는 뇌신경세포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예요. 그게 어떤 변화일까요? 네, 12세는 이제 막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와 같은 때인데요. 그 사춘기와 더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많이 불안정하고, 또 굉장히 얌전하고 말 잘 들었던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이제 반항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다 이 12세의 전두엽이 발달되는 시기와도 맞물려 있어요. 네, 이 12세에는요, 그동안에 형성이 되었던 3세 때부터 형성되어지기 시작했던 신경세포들이 불필요한 것들, 좀 삐리삐리하고 좀 약한 그 신경세포들은 다 잘려 나가게 돼요.
다 잘라나가게 되어지고 새롭게 전두엽을 통해서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는 때가 바로 이 12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치 우리 동물들도 보면 중간 과정에 있어서 다 자란 동물이 되기 전까지 한번 털갈이를 하잖아요. 중간에 털이 막 빠질 때 되게 모양도 웃기고 이제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때 12세 정도 때의 아이들의 전두엽에서 일어나는 변화, 불필요한 신경세포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행이나 또 좋은 책을 읽는다거나 또 아이들이 여러 가지 행복한 경험을 한다거나 이와 같은 좋은 자극들을 통해서 이제 12세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새롭게 신경세포들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12세 이후에 이때 이제 형성되어진 뇌신경세포를 가지고 저희들의 이제 성인 시절이 다 결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이 사춘기 시절, 이 10대 때 정말 제가 가장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부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이상 이 공부만 잘해서는 절대로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딥러닝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간의 머리를 따라잡기 시작했고 이미 많은 부분에서 인간보다 IQ를 능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아이들의 10대 시절에 전두엽이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그와 같은 시절에 계속 학습적인 자극만을 주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감정 기능을 담당하는 그 뇌도 발달하지 못하고요. 즉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화가 나게 됐을 때 끌어오르는 화를 또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분노 조절 장애라던가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이들의 뇌가 좀 비정상적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발달을 하게 되는 모든 원인이 지나치게 학습만을 강조했을 때 학습이나 외우는 것, 어떤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학습이 아니라 무조건 뇌 속에 집어넣고 또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아이들의 뇌가 좀 더 균형 있게 골고루 감각 있게 발달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제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이상 IQ 시대가 아니다. 즉 EQ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SQ 시대라고 했죠. EQ는 보다 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주고 또 내 생각에는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는 이와 같은 또 좋은 점이 있구나 해서 서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곧 이 앞으로의 그 지금의 시대는 통섭의 시대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또 초연결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끼리도 계속해서 이제 혼자서만 자기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콘서트, 이제 클래식 뮤직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클래식 콘서트도 얼마든지 콘서트를 안 가도 이제 CD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에서는 마치 그 클래식 음악과 완전히 다른 장르에 있는 국악과의 컬래버레이션 이런 식으로 또는 클래식과 또 팝 뮤직과의 또 컬래버레이션, 크로스오버 뮤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더 이상 혼자서만 잘나서 똑똑한 사람 성공하는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 또 사람끼리의 커뮤니케이션 이와 같은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뇌로 SQ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떠셨어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우리의 그 신경세포 또 뉴런 네트워크 또 각 부위의 뇌는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지 그리고 특히 전두엽이 발달하는 그와 같은 아이들의 유아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10대 시절이 굉장히 평생의 아이들의 그와 같은 인생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뉴런 네트워크가 우리들의 습관을 만드는 그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습관이 제대로 좋은 습관이
제대로 들어있지 못하면 나쁜 습관은 버려야 돼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뇌가 굳어져서 영감을 받기 힘든 뇌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감을 잘 받는 뇌, SQ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안 좋은 습관을 버려야 되고, 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린 뉴런 네트워크, 거대한 신경망이라는 거.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제가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드린 정보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또 구독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또 너무 차가운 음식 많이 드셔서 백살 나지 마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